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정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은행, 지금 청년 인턴 채용하고 있죠. 비록 뭐 이게 채용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상반기에 일정들이 조금 많이 꼬이면서, 물론 공기업은 그대로 가긴 하겠지만, 그대로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기업 쪽에 있어서,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공기업 쪽에 있어서 일정들이 조금 변할 수 있으니까, 이번 상반기를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인턴의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반 사금융이 됐건 아니면은 공기업 쪽에 있어서의 그런 금융 쪽이 됐건 산업은행 쪽의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은 좀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금융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 공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까지도 다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번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캐치프레이즈인가 봐요. 내일의 산업은 맑음. 그리고 이 색감 자체도 푸른색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기업 분석.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리고 바로 산업은행의 그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물론 지금 이거는 정상적으로 떠져 있는 뜬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점에서 요 은행 소개라는 거 있죠. 요 은행 소개. 그래서 산업은행이 어떠한 은행인지에 대한 이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은행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은행 소개.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는 뭐 연역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나와 있는 상태가 조금 미흡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요런 각각의 다 은행 소개가 보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산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한 성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은행이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대우건설도 여기가 갖고 있죠.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 어떤 기업의 운영이 힘들다 보면 보통 산업은행에 자금이 투입되어서 그 은행을 아니면 그 기업을 정상화시킨 후에 다시 나중에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사실 산업은행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아주 우량한 기업인데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이게 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공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금융 쪽에 있어서의 그런 차원에서 관점을 보셔서 산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안 나와서. 두 번째 제가 준비했던 건 뭐냐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요 채용 공고 쭉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1번 요 활동 정보 있죠. 요 부분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분의 제 블로그를 좀 갖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걸로 조금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산업개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수은행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열사였지만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었다. KDB 이런 약자도 중요합니다. 코리아 디벨롭먼트 뱅크. 산업이라고 해서 뭐 인더스트리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인더스트리는 기업은행의 IBK의 그 I가 원래 인더스트리입니다. 근데 이걸 또 지금은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약간 뭐 혁신의 의미를 바꿨는데, 산업은행은 KDB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영어는 대외적으로 KDB 뱅크라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특수법인으로 기업대출, 아까 얘기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기업에 돈을 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국책은행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도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사는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15년 1월 산흥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통합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쭉쭉쭉 보시고요. 자, 민영화 했죠. 민영화 이전에는 장기산업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의 하나로서 경제개발 시책에 부응해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중화공업의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해 주는 데 주력하였다.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토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화공업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자, 민영화 이후에는 기존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산업의 개발, 육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그런 것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위해서 대출해주고 어음 할인해주고 등의 아니면 투자 및 채무 보정 인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요거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하다라는 내용 중요하네요.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가 많아서 일종의 투자은행 역할을 해왔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는 망한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을 인수해서 살려놓은 다음에 되팔기도 했다. 원래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이라 개인금융 취급하지 않고 있다가 97년도에 담화 슈퍼저축예금을 출시하고 산업은행을 쓰는 개인 고객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2012년 KDB 다이렉트를 출시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도 보시면 됩니다. 산업금융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서 정부가 보증한다. 그래서 아까 이 등급이 한국 국가의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KDB 대우증권과 KDB 자산운용을 요 KDB 대우증권을 역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어디에 미래에셋에 팔았죠. 그 다음에 요 KDB 생명보험 매각은 아직 좀 안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생명보험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우건설도 산업은행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홈페이지 나와 있는 사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이제 나가셔서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요 산업은행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요거 인턴 하신 분들이 산업은행을 관찰한 관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역할들을 뭐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깨너머 배우는 금융 업무 해서 멘토링과 온라인 교육이다. 자, 선배 행원가의 멘토링. 2019년 주요 상품 안내 책자를 통해 기업 금융 뿐만 아니라 연금, 신탁,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배웠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금융 용어에 대해서 모르면 조금은 다른 친구들보단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용어들 있잖아요. 신디케이트론 주선, M&A 자문, 인수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지원 동기나 아니면 금융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주는 거죠. 자, 온라인 교육, 4차 산업혁명, 이것만 알면 된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또, 당행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빅데이터와 특히나 이 금융 쪽은 블록체인이 중요하죠.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특성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사례 등을 접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진행 중인 이 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 DT,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금융에 접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KDB 넥스트 라운드 행사 참관했다. 산업은행 IR 센터에서 개최되는 KDB 넥스트 라운드 참관 기회가 주어졌다. 참고로 요건 뭐냐?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 벤처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산업은행의 벤처 투자 플랫폼이다. 자, 이런 스타트업들은 투자자들한테 IR 기회, 홍보하는 거죠. 그 다음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투자받는 기회가 이루어지니까 여기가 뭐예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블로그를 좀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나와 있던 딱딱한 내용들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특히나 10월에 개최된 신용보증기금 데이 넥스트 라운드가 기억에 남는다 라는 내용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서 열리는 강연도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기사가 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 은행이 AI 딥러닝과 관련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상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은행이 고객들한테 대면하고 비대면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내용들을 어찌됐건 한국산업은행에 들어가셔서 일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니네가 지금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공부해보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턴분들의 뭐 있는 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던 인턴 첫날 영업부에서 하게 되어서 행복했었고 진심 어린 애정 뭐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온랜딩 금융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실 이름도 얘기해줘도 괜찮겠네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기업 분석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중소 중견 기업의 저금리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해주는 온랜딩 금융실에서 근무한 김공아 인턴입니다. 보세요. 중소 중견 기업의 저금리로 자금 지원해주는 게 산업은행밖에 없어요? 아니죠. 기업은행도 있고 일반 시중은행도 있고 많잖아요. 여기에선 여러분들 이런 근무하시면 당연히 다른 은행들 지원하실 때도 도움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영업자산 및 자금 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여신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체험해봤다. 이런 거 여러분들 면접장 가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은 홍보실. 자, 산업은행 인턴을 통해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배우고 싶다로 가면 되겠죠. IB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실무도 배우고 싶다. 또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IB 금융을 공부해보고 싶다. 재무비율 산정 이런 용어들 주식 및 채권 가치 평가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제 업무를 통해서 해보고 싶다로 써야 된다니까요. 자, PF1실 PF실 인턴으로서 신용과 물적 담보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대출과는 달리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자, PF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사업성. 그러니까 아직 지금 눈에 있진 않아요. 많은 걸 배웠고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셔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은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PF 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 해줘도 괜찮을 것 같겠죠. 여기 나와 있으면 산업은행의 공식 블로그도 있으니까 여기 많이 있죠. 신입행원도 있고 해서 좀 다른 은행 것들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산업은행만 블로그를 잘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뭘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산업은행 인턴 서류 면접 후기인데 이분의 블로그를 제가 조금 갖고 와봤어요. 이분 2019년도 3차 27대 1 정도가 됐다라고 하네요. 27대 1.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과 똑같은 구조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서류 전형은 2.5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서류 경쟁률은 한 11대 1 정도. 여러분들이 그것 뚫으시려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요번 거 한번 볼까요? 지원 동기, 자필. 그죠? 최소한의 성의를 본다, 허수를 걸러낸다라는 의도다. 그쵸? 왜냐면 자필로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요즘 세상에 자필이야라고 하면서 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예요? 글씨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못 쓰는 분이 잘 쓸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좀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글씨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이 조금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로 쓰다 보면 이런 걸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고 싶어하는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떤 내용적인 측면도 보겠지만 얼마만큼의 성의를 갖고 지원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 좀 무식한 방법이고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의 역할 똑같아요. 또 시행사업을 엮고 왜 지원했는지를 풀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 동기 같은 거는 저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봤던 디테일한 어떤 부분이 있다.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보고 싶어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실제 실무를 해보고 싶어서 뭐 이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금융권으로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그렇죠? 이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같아요. 질문 받기에도 좋고요. 두 가지 내용으로 썼다. 4차 산업혁명을 큰 틀로 빅데이터와 자격증 공부를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까 AI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등장하게 되니까 요 자격증 공부가 금융에 관련된 일반적인 거 아니면 수업이라고 한다면 요 빅데이터는 IT에 관련된 내용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자, 400자. 자기소개 제일 어려웠나요? 추상적인 표현 지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뭐 언제나 열정을 다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허무맹랑하게 얘기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험 적었다. 비유적 표현도 일절 쓰지 않았다. 근데 이 비유적 표현을 쓰셔도 돼요. 비유적 표현을 쓰셔도 되고 요거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쓰시면 되니까 너무 그러면 그게 딱딱하잖아요. 자기소개는 지금 위에 보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요걸 뒷받침하는 사례를 가급적이면 금융권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잘 지낸 팀워크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도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탐방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경험,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썼다. 추가적으로는 교육, 직장 경력, 글로벌 개발 역량, 기타 사항인데 교육 사항은 모두 안 채워도 붙으신 분 많았고요. 하지만 직장이나 인턴 경험은 엄청 선호하는 경험이다. 세상에 인턴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인턴 경험을 적으라고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그만 경력이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력서는 빈칸을 채워주시는 게 좋으니까 좋고요. 특히 기업은행 인턴 하신 분들이나 신보, 기보 인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참 이게 대한민국 현실, 씁쓸한 현실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면접 전형은 아직 안 왔으니까 서류 전형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런 항목은 똑같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 같고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박또박 한번 글씨 써내는 연습하시고 자기소개는 부담 없이 요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예와 작성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소개에서 항목을 봤네요. 자, 요거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동기는 자필로 700자 정도 쓰고 2번은 직무 역량에 대해서 800자 정도 쓰고 마지막 자기소개 1500자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 동기와 요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쓰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성장 과정 요 부분에 대해서 1500자 쓰셔도 돼요. 그렇다면 요게 좀 짧다라고 한다면 성격상 뭐 장점 이런 부분도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성장 과정 뭐 500자 그 다음에 성격상 장점 뭐 500자 성격상 단점 뭐 400자 그 다음에 클로징 100자 이런 식으로 먼저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금융권에 관심 가졌는지 뭐 그런 거 써줘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금융 업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뭐 지식과 경험 그다음에 지원 동기는 왜 산업은행인지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 그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요런 정도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